자, 중흥고 작년 기출문제 이거 좀 같이 하겠습니다. 답이 없어서 같이 지금 푸는 겁니다. 지금 초전도 현상에 의해서 자석 그 위에 초전도체가 떠 있는 모습이고요. 홍합이 바닷물 속에서 바위에 붙어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떠 있으려면 초전도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A는 지금 전기저항이 0인 상태입니다. 그러려면 임계 온도보다 지금 온도가 낮아야 되는 겁니다. 임계 온도보다 낮다고. A는 핵융합 발전이나 입자가속기를 이용됩니다. 초전도체가. 이게 강한 자기장을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초전도체가 이용됩니다. 나를 모방해서 벨크로 테이프 개발한 건 아니고요. 홍합의 족사를 모방한 거는 이제 뭐 수중 접착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수중 접착제. 기억 디귿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금 규소만으로 SI가 규소잖아요, 그죠? 규소만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순수 반도체고, 근데 이게 갈륨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갈륨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씩 있어야 되는데 갈륨은 지금 하나가 없는 겁니다. 양공이 있다라는 건 하나가 없는 거예요. 3개만 있다라 3개. 양공이 있는 그런 반도체는 P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자유 전자가 하나 더 있으면 N형 반도체고, 나는 P형 반도체이고요. 전기 전도성은 이런 거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는데, 불순물 반도체가 더 높습니다. 그 전기 전도성은 가보다 나가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고, 나에서 도핑한 불순물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3개지 3개. 양공이 생긴다라는 거는 원래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은 8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규소들은 다 4개씩 있기 때문에 갈륨이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양공이 있는 거고, 가나다 그래핀 플로렌 탄소 나노튜브인데, 요 가가 플로렌입니다. 플로렌. 그 다음에 요게 탄소 나노튜브, 튜브처럼 생겼잖아요. 탄소 나노튜브고, 요거는 이제 그래핀의 일부죠. 그래핀은 쭉 연결되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핀입니다. 그래서 가가 플로렌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근데 얘네들은 다 전기가 다 흐릅니다. 그래서 다는 전류의 흐름을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다. 제어 잘 못하는데, 일단은 틀린다고 할게. 가나 다는 동일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로 되어 있죠, 탄소. 기억 디귿 3번. 이거 제어할 수 있나? 이게 문제네. 미세하게 원래 좀 제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프는 책에. 근데 어떻게 해서 제어할 수가 있나? 이거는 뭐 연구 결과에 따라 달라질 내용인데, 원래 책에는 반도체보다 전류의 흐름을 제어하기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뭐 또 연구를 좀 어떻게 해가지고 더 뭐 제어할 수 있어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핀의 한계.
대량 생산 어렵고 반도체에 비해서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반도체는 좀 더 쉽습니다. 이게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실 불순물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제 불순물 넣어서 혼합물을 만들면 되니까 괜찮은 건데, 저거는 더 어렵다라고 알고 있으세요. 전기적 성질 변화시키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렵다. 나머지는 역학적 에너지니까 천योग 학생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거 다 잘 보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빨리야. 지금 몇 시야 지금? 21분이야. 진공 중에서 깃털과 쇠구슬을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가만히 떨어뜨렸을 때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진공 중입니다. 쇠구슬이 먼저 도달하지 않습니다. 진공 중이니까. 깃털과 쇠구슬은 같은 크기의 중력을 받지 않습니다. 중력은 질량이 큰 애가 큰 거야. 제발 외워. 그냥 중력은 질량이 큰 애가 큰 거야. 중력 가속도는 같아도. 그래서 깃털과 쇠구슬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중력 가속도는 같지. 중력 가속도가 같다라고 중력이 큰 게 아니야. 중력은 질량 큰 애가 큰 거야. 쇠구슬이 큰 거예요. 중력은. 중력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진공 상태에서 중력 작용하지 않지 않아요. 작용합니다. 진공이어도. 진공이면은 공기 저항력 이런 게 0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 무게의 정의야. 무게의 정의.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합니다. 정의를 뭐 어떻게 외워야지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극지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타원체여가지고 극지방보다 적도가 더 멀어요. 중심 사이 거리가 멀어요. 한 20km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극지방의 중력이 더 크다.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도는 거지, 중력 작용하지 않으면 저기 어디 우주로 날아갑니다. 원운동 하는 이유도 잡아당기니까 원운동 하는 거예요. 니네가 뭐 줄에다가 돌멩이 묶어가지고 돌려봐. 손 놓으면 날아가요. 근데 줄을 니네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니까 도는 겁니다. 4번 고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자,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면 1초 지나면 의미를 좀 아세요. 1초 지나면 10m/s 되어 있는 거고 2초 지나면 20m/s 되어 있는 거고 4초 지나면 40m/s 되어 있는 거고 요게 T 같네요. 지금 T 40m/s가 되어 있는 거는 4초 지난 거고 2초 지나면 20m/s가 되어 있고 요게 V겠죠. 기울기는 중력 가속도다.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지, 그지? 기울기는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인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게 가속도야, 가속도. 그래서 기울기가 중력 가속도랑 같은 거고요. 디귿. 기억니은 디귿. 5번 고르시고. 낙하한 순간부터 T초까지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아까 T가 4라고 했죠? 이러면은 이제 낙하한 거리 구할 때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구하는 겁니다. 2분의 1 꼭 하시고요. 80m 낙하했겠네. 높이가 80m라고 해도 되고 낙하한 거리가 80m라고 해도 되는 겁니다. 4번 고르시고 7번에 4번. 8번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30m인 곳에서부터 놓습니다. 가만히 놓습니다. B는 수평 방향으로 V를 던졌더니 A, B가 각각 경로를 따라서 이동했는데 H는
H가 어딨냐? H는 2초 동안 운동한 경로 상의 위치인 점 P의 높이이다. 2초 지났을 때겠네. 2초 지났을 때. 그러면은 보기가 안 보이지만 일단 이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얘가 30m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1초 그림 그려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거를 2초 VT 2초 지나면은 몇 미터 퍼 세컨드 돼 있어요. 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속력이 몇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근데 여기 19.5네. 9.8로 되어 있네요. 19.6. 19.6이네. 19.6이 되어 있겠죠? 그럼 높이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높이 구하는 거 맞나, 보기가? 보기가 내가 뭐. 이거부터 합니다. 4초 속력은 A는 그 자유낙하기 때문에 4초면은 9.8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거 맞겠네요. 기억 맞고요. 보기 좀 보고 갈게요. B는 P 순간 높이 구하는 거 맞죠? 이 연직 방향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나 자유낙하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쵸? 똑같습니다. 높이는. 그래서 아무튼 요만큼이 낙하 거리야. 그러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9.6이니까 19.6을 낙하했다라는 소리입니다. 19.6을 30에서 19.6 빼면 되겠네. 낙하한 게 19.6이니까 그쵸? 그래서 10.4m네요. 10.4m 10.4m H는 10.4m 안 구해도 되는 거였나? 구해야 되는 거죠? 네. 10.4m입니다. 디귿 틀렸고요. 이거 맞고요. B가 P를 지나는 순간 A의 높이 H다. 맞습니다. 연직 방향은 똑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억 니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9번에 A와 B 수평면으로 이렇게 던졌네요. 근데 봐봐. 높이가 똑같으면 낙하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같이 동시에 떨어지는 겁니다. 높이가 똑같으면. 그래서 같은 높이겠죠.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각각 이렇게 던졌습니다. 포물선 경로인데 이 시간이 같은데 수평 방향 이동 거리가 얘가 3배면 이쪽으로 던진 속력이 3배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똑같은데 3배 멀리 갔잖아요. 그럼 속력이 3배라는 거고 VA 대 VB는 1대3의 속력비를 갖게 됩니다. 맞아요? B가 운동하는 동안에 B의 속력은 계속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수평 방향 속력은 안 변하는 건데 그냥 속력이잖아요. B의 속력. 그거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연직 방향이 빨라지기 때문에 수평 방향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B의 속력이니까 계속 변한다가 맞아요. 점점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H가 커지더라도 VA가 같다면 A가 수평 방향에 닿았을 때 수평 방향 이동 거리 뒤로 갔다. 안 갔지. 왜냐면 이 시간이 어떻게 돼? 시간이 길어져. H가 커지면 높이가 커지면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멀리 가는 겁니다. 그쵸? 기억되고 3번. 10번에 V의 속력으로 던지고 B는 가만히 놓습니다. 자, A는 던져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2L만큼 이동했습니다. 2L만큼. 운동하는 동안 물체 물체 A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지. 중력이 작용하죠. 근데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면 또 맞는 거예요. 문장을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B가 가만히 놓인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거냐, 걸린 시간이 얘냐, 얘입니다. 왜 얘냐면
얘가 EL이 되려면 V의 속력으로 T만큼 가야 되잖아. 그죠? T초 동안 가야 되잖아. 그럼 T는 V분의 EL인데 얘랑 얘랑 어떻게 돼? 동시에 도달하죠? 그러니까 B도 V분의 EL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A, B의 두 물체의 속력은 같다. 같지는 않지. 왜냐면 A 같은 경우에는 요 V 속력과 수직 방향 속력은 같아요. 수직 방향 속력은. V 그냥 다시라고 하면. 근데 A는 사실 요 속력을 더하셔야지 원래 속력이 나와요. 원래 속력. 이거를 이제 원래 벡터 합으로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건 아닙니다. 수직 방향 속력은 같지. 수직 방향 속력은 같은데 그냥 속력은 같은 게 아니다. 니은 2번.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 중력과 관련이 있는 거. 생물이 영양소를 소화한다. 그 중력이랑 관계없죠. 자성을 띈 물체가 자기력이죠. 중력이죠. 이거는 물이 흐르면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주위에 있는 전정기관이 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게 중력이랑 관계 있죠. 이걸 5번. 전정기관 안에 있는 이석이라는 돌멩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극을 주는 건데 그거는 중력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12번 관성이죠. 관성.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되려면은 왼쪽으로 갑자기 출발을 하던가 왼쪽으로 속력이 증가를 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다가 속력이 감소하던가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버스가 왼쪽으로 일정한 속력이면은 저렇게 안 됩니다. 일정한 속력이면 그냥 이렇게 똑바로 돼 있는 거고요. 정지 상태에서 왼쪽으로 출발한다. 출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상상이 안 가나? 붕 가면 뒤쪽으로 얘는 원래 정지하고 있었던 애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빠르게 운동하다 정지한다 되는 겁니다. 가다가 끼익 서 그러면 얘가 원래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그래서 니은데 이거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성과 관련 있는 현상. 달걀이 점점 빨리 떨어진다. 왠지 맞을 것 같지? 아닙니다. 관성이랑 관련이 있으려면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돼.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가 유지. 근데 이거는 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이거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중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뜀틀에 너무 착지할 때 무릎을 구부린다. 이거는 충격력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충격력을 줄이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리면 시간이 길어져서 충격력이 감소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 통과한 후 바로 멈추지 못한다. 관성이죠. 마찰이 없는 얼음판에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미끄러진다. 이것도 관성입니다. 티글리을 5번. 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는 이유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충격력을 줄이는 거죠. 포신이 긴 거는 시간을 늘려가지고 근데 이게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량을 늘리는 거야. 이거는 충격량을 늘려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늘려가지고 빠르게 날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이 둘 다 길어지는 거긴 해도 타자가 방망이 휘두르면 멀리 휘두른다라는 거는 이제 짧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을 늘리는 거야.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요거랑 관계가 있는 거고 같은 힘을 가할 때 농구공이 야구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같은 힘을 가할 때 야구공이 농구공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고, 이거는 이제 F는 MA에서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작다라는 겁니다. 질량이 크면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가 작다라는 겁니다. 운동 2법칙에 해당하는 거고, 농구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이게 맞는 거죠. 그냥 딱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빼면서 밀어주는 느낌, 이런 거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량을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멀리 갈 수 있게. 4번 답이고, ABC의 운동 상태가 다음과 같을 때 운동량의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가 뭐야? 크기가 뭐부터 작은 것을 큰이라는 게 빠졌겠지?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나열한 것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해야 되죠. 근데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하셔야 돼요. 0.5 곱하기 1 0.5네요. 1 곱하기 10 10이죠. 10. 그 다음에 2 곱하기 1 2죠. 근데 크기만 비교할 거니까 이 방향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4번 고르면 되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원래는 속도. 방향이 있는 물리라는 겁니다. 연직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네, 물체의 운동을 고속 카메라로 관찰하였더니 물체는 2초 만에 땅에 닿았다. 이런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겁니다. 2초 만에 땅에 닿았다. 근데 가속도를 9.8로 하기로 했어요. VT 그래프에서 19.6이죠. 19.6. 그랬네. 평균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냐? 뭐 이렇게 물어봤네. 굳이 그릴 필요까지는 없었네. 자, 아무튼 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요 끄트머리 도달했을 때 19.6m/s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다 질량을 곱해야지 어떻게 돼? 그게 운동량이지, 운동량. 근데 운동량인데 처음 운동량은 빵이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196이고 그게 충격량이랑 같잖아요. 근데 시간이 2초고 힘을 얼마 받았냐, 평균적으로 힘을 얼마 받았냐, 2초 동안 힘 곱하기 시간 하면 충격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98이 되겠네. 98 뉴턴. 98 뉴턴. 2번입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의 충격량과 같다. 7번 수평면 위에 질량이 5kg의 물체가 놓여있다.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2초 동안만 작용했다. 마찰이 없죠. 그러면 충격량이 얼마야? 충격량이 20. 충격량은 20이고, 그러면은 이게 나중 운동량이랑 같아요. 왜냐면 얘가 정지하고 있었지, 놓여 있었잖아요. 그럼 나중 운동량도 20이에요. 나중 운동량도. 근데 4초 후라고 물어봤는데 2초까지는 힘이 작용하고 2에서 4초는 힘이 안 작용하지. 근데 운동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냥 2초일 때의 속력이랑 4초일 때 속력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20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고, 운동 속도는 그러면 4m/s가 되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2초 때까지는 증가를 하고 2초 이후에는 그냥 마찰이 없으니까 4초 이후에도 계속 4m/s로 유지가 되는 거죠. 지면에서 5m인 지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았을 때 물체가 지면과 충돌한 후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방향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1kg, 2kg일 때 지면에서 충돌한 후 A와 B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도 나와 있고 표에도 나와 있고. 5m를 낙하해야 돼. 5m. 봐봐요. 5m 낙하하려면은 충돌전 속력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 중력과 속도 10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봐요. 예. 몇 초 만에 충돌했다 이런 말 있나요? 그런 말 없지? 그래서 그게 어려울 수 있는데 1초 지나면 얼마가 돼 있죠? 10m/s 되어 있죠, 그쵸? 이렇게 그려보시면 이 밑면의 넓이 얼마인 것 같아? 5잖아, 5. 그러니까 1초 낙한 거야, 1초. 0.5초 낙한 게 아니에요. 0.5초 낙한 게 아닙니다. VT 그래프에서 1초면 10m/s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5m 낙하하는데 1초 걸려, 1초. 0.5초 아니야. 1초 걸립니다. 1초 동안 낙하한 거고, 그러면은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은 얼마겠어요? 10m/s지, 10m/s.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 10m/s죠. 1초 낙하하면 10m/s 되어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튀어나올 때 얼마로 튀어나왔대? 지금 이게 튀어나올 때? 1m. 그런 거는 여기에서 이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돼서 그래요. 다른 에너지로 뭐 열 에너지 이런 걸로 전환돼서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그래서 A는 충돌 전의 속력은 여기 8 써있다가 8 쓰면 안 되고 10m/s고, 그 다음에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둘 다 10m/s인데 B가 2kg이니까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2배가 되는 게 맞지.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A, B가 같은지 보면은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1 곱하기 10 해가지고요 10이었는데 충돌 후에는 1 곱하기 8 해가지고 8 됐어. 그쵸? 운동량이 이만큼 줄어들었고, 얘는 속도가 10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에서 20이었는데 나중에 2 곱하기 4에서 8 됐죠. 8. 그러니까 B가 운동량이 훨씬 더 많이 변화된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A와 B가 같은 게 아니죠. 니은만 고르시면 되겠네요. 니은만. 2번. 자, 가와는 동일한 발사체를 빨대에 넣고 입으로 불어서 수평방향으로 발사하는 모습인데, A는 빨대 입구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계속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여기는 여기서 요만큼만 띡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 시간이 짧은 거지. 시간이 길면 충격량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증가를 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져가지고 속력이 빠르게 나오는 거고. 이해하세요? 얘는 속력이 좀 느리게 나올 거고 그럴 거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 B가 요 시간이 짧게 받는 얘가 B인 거야. 이해하세요 이거? 요 시간이잖아. 시간 길게 받는 얘가 뭐야 얘가 A야 A. 그럼 충격량의 크기도 얘가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나는 시간축과 각 곡선이 만드는 면적은 발사체가 받는 충격량이다.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충격량이 맞고요. A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Q다. 맞고요. 빨대를 빠져나온 순간 운동량은 A보다 B에서 작다. A보다 B에서 작다. 맞네. 다 맞네. 5번.
20번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질량이 3kg인 공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1kg인 핀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한다. AB가 충돌하는 동안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충돌 시간은 T이고 시간축과 곡선이 만든 면적은 S다. A가 B에 주는 힘이랑 B가 A에 주는 힘이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으로. 시간도 똑같고. 그러면 이제 나 그림이 B가 A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요 면적만큼 A도 똑같이 충격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하는 동안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충격량은 서로 같은 겁니다.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죠. 네. 같은 거고 기억 틀렸고요. 충돌 후 B의 속력 변화는 A의 속력 변화의 3배다. 근데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은데 근데 이거는 같아도 질량이 다르잖아요 얘가. 그쵸? 그래서 속력 변화는 1kg인 애가 걔가 3배가 되는 겁니다. B의 속력 변화는 A의 속력 변화의 3배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이게 일정한데 근데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을 쓸게 그냥 나중 운동량이 일정한데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질량하고 속도는 무슨 관계가 되겠어요?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반비례. 그러니까 질량이 큰 애가 속도 변화가 작은 거죠. 그래서 B의 속력 변화가 A 속력 변화의 3배이다. 맞죠?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와 같다. 이거 맞아. 왜냐면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니은 디귿. 네, 5번 답이고요. 5번. 그 다음에 21번에 자 질량이 M으로 같은 물체 AB가 있는데 V랑 EV의 그 등속도 운동할 벽에 충돌한 후 충돌하기 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서 등속도 운동한다. A와 B가 벽에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충돌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량의 크기, 충돌 시간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벽과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충격량의 크기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은데 벽에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다. A 같은 경우에는 전을 해야겠네. 전을 질량이 똑같은데 충격량의 크기는 2분의 3nv. 안 같죠 일단은. 충돌하기 전에 얘는 V고 얘는 2V잖아요. 그쵸? 그럼 운동량은 누가 더 큰 거죠? B가 더 큰 거죠? 질량 같다고 됐으니까.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는 동안 벽으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근데 이거 충돌 시간에다가 평균 힘을 곱하면은 충격량이 나와야 돼. 그럼 평균 힘 A의 평균 힘은 2T분의 2분의 3nv죠? 그러면은 4T분의 3nv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요거 곱하기 평균 힘의 크기를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되니까 B 같은 경우는 T분의 3nv죠?
그런데 B가 A의 4배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그쵸?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한 후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벽과 충돌하긴, 그러니까 이걸 봐요.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시면 돼요. 충격량 더하면 돼, 그쵸? 그러면은 A의 나중 운동량은, A는 처음에 MV였어, MV. MV였는데, 봐봐. 2분의 3MV가 힘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2분의 3MV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 얘는? 빼줘야 돼. 그쵸? 그럼 빼면은 3분의 3에서 2분의 2에서 2분의 3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MV 되죠? 근데 왜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이게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속도가 지금은 이제 속력인 거지. 이게 나중 속력인 거죠. 그러면 나중 속력은 2분의 V가 됩니다. 네. A는 2분의 V. 근데 B 같은 경우에 B의 처음 운동량 얼마였냐면 2MV였어. 2MV. 여기다가 운동량을 더해 주는 건데, 충격량이 충격량을 더하는 건데, 충격량이 반대 방향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더하는 거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MV네. 그러면 속도는 얼마냐면, 얘 속도는 V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 운동량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속도.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아니네요. A는 2분의 1, B는 9이니까 답은 2번으로. 자동차의 범퍼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건데요. 옳은 거. 충돌 시간이 늘어나 충격력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맞죠? 충격량 아니고 충격력이 줄어드는 거죠. 2번.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여기는 A가 B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이거나 B가 A로부터 받은 거나 똑같아요. 왜냐면 이제 힘의 크기가 똑같고 시간이 똑같으니까. 근데 면적 4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게 4Nm. 충돌 후 B의 속력은 1m/s냐? 자, 잘 봐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주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은 4예요, 4. 근데 이게 더할 때, 이게 마이너스인 애를 더하는 거야. 왜냐면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니까. 근데 그게 4래, 4. 그게 4. 멈췄어. B의 속력은, B를 물어봤구나. A를 했네. A는 멈춰, A는 멈춥니다. 근데 B는 가만히 있다가 4만큼을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B는 나중 운동량이 4고, 얘가 4kg 짜리기 때문에 속력은 1m/s. 맞네. 선생님, 근데 왜 쫓다가 충격량을 더해요? 뭐요? 요거? 네. 나중 운동량을 알고 싶으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원래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는 거거든요. 네. 요거 마이너스 P를 이항한 거지.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 충격량 더해주면 되지. 근데 이 더한다라는 게 충격량이 마이너스 부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방향이 반대면. 내가 더한다라고는 말했는데 빼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량이 마이너스 값이어가지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아무튼 B가 받은 충격량이 4니까 4인데 얘가 질량이 4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량이 지금 나중 운동량이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정지하고 있던 애기 때문에. 그 충격량이 나중 운동량 똑같아. 그 나중 운동량이 4야. 근데 질량이 4고 속도가 V니까 1m/s가 되는 게 맞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물체 A의 질량이 1kg보다 작으면 충돌 후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같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같다. 1kg보다 작다. 1kg보다 작으면은, 그런데 4m/s로 가는 건가? 1kg보다 작다. 그러면 A를 아무튼 볼게요. A가 그러면은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되는데, 충격량은 4로 똑같아요. 근데 빼기를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를 더하는 거예요. 처음 운동량은 4보다 작겠네. 왜냐면 얘가 1kg보다 작대. 4보다 뭐 한 3.5로 할게요. 3.5. 그럼 마이너스 0.5 이렇게 되죠. 네. 방향이 바뀐 거지. 충돌 전과 같은 게 아니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림은 1~2kg인 차르콩 AB가 바닥 1~4m에서 자유낙하에서 달라붙는 모습이다. A와 B가 각각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완전히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같다. 시간이 같대요. 여기 시간 같대. A 물리량과 B 물리량을 같은 것만을 보이고 있는 걸 골라라. 충돌 직전 속력은 B가 더 큽니다. 왜냐면 이 낙하거리가 길잖아요. 뭘 계산할 필요 없고, 사실은 낙하거리가 길면은 더 많은 시간을 내려온 거고, 그러면 자유낙하했을 때 속력이 시간이 증가되면 속력도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B가 더 큰 거고,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기가 받은 압력에 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얘네가 이제 다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B가 크고, 근데 시간은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아까 시간은 같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충격량이 B가 더 큰데, 시간은 같으니까 힘은 B가 더 큰 거죠. 힘은 시간 같으니까 B가 더 큰 거죠. 이것도 B가 더 큰 거죠.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예? 디귿이라는 무기는 그래요? 바닥과 충돌하는 동안 공이 받은 압력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 질량이 다르구나. 미안. 질량이 다른데, 잘 봐라. 이게 좀 일반식을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게 VT 그래프에서 요게 T고, 여기가 이제 여기 GT 이렇게 쓰면 됩니다. GT. 중력과 속도 곱하기 시간. 그게 이제 속도다. 이 밑면의 넓이가 뭐냐면 이동 거리입니다. 지금은 높이니까 H라고 할게요. 그럼 2분의 1 GT 제곱이죠? 네. 이 관계식이 뭐냐면 T가 루트 H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4배지. 네. 시간은 2배야, 2배. 거리의 제곱근에 비례하니까. 그럼 시간이 2배면 속력이 몇 배야, 속력이? 낙하하는 시간이 2배면 속력이 몇 배예요? 2배요, 2배. 얘가 V면 2V.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질량이 2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개 곱하면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이 둘의 운동량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같은데
같은데 그러면 충격량도 같은 거고 그러면은 힘은 어떻게 돼요? 힘 같아야지. 아니 충격량 크기 물어봤구나. 합력이랑 충격량 크기 같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고 그럼 합력도 같은 겁니다. 합력도. 왜냐면 시간이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이 운동량의 크기를 내가 아까 잘못 비교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낙하거리가 얘가 4배죠. 네. 낙하거리가 4배라고 해서 속력, 요 바로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4배가 아니라 2배예요, 2배. 왜냐면 이제, 시간이 2배이기 때문에 속력도 2배입니다. 그러면은 속력 곱하기 질량 하면은 속도 곱하기 질량 하면 운동량인데 운동량이 어떻다? 운동량이 같다. 예, 운동량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거고 그럼 충격량도 같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 위에 글에 시간도 같대. 시간. 그러면은 힘도 같은 겁니다. 힘도. 니은디귿 골라주시고 4번 25번에 자, 가는 수평면에서 공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의 크기가 2P, P인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는 가에서 A를 발로 수평 방향으로 찼더니 A가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와 B와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얘랑 속도가 어떤가? 속도가? 네, 등속도 운동한다니까 똑같겠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쵸? 얘 둘이 속도가 VV라고 할게요. 질량은 M이고 2M입니다. 얘가 VV인 거고, 운동량이 2pp야. 그러면 요거 VV입니다, 속도. 이해하세요, 이거 VV인지? 왜냐면 얘가 P인데 얘가 질량이 M 대 2M이니까 근데 운동량이 P 대 2P잖아요. 아니네. 다른 거. 4V네 4V네요. 운동량이 2배니까 이 상황이었습니다. 가에서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가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A가 B가 같다라고 되는데 지금 운동량은 B가 더 큰 거죠. 운동량 B가 더 큰 겁니다. 표시가 지금 얘는 2pp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쵸? 속도 똑같으니까 운동량은 B가 더 큰 거고 A를 발로 차는 동안 A가 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2p냐 얘가 일단은 P라고 하는 게 얼마냐면 운동량 P는 EMV야 EMV. EMV일 때 P잖아, 그쵸? 네. 맞죠? 그런데 그러면은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A 같은 경우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 운동량이 MV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는데 나중은 플러스 방향인 거고요. 처음은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마이너스 4MV를 빼셔야 돼요. 이해가 이거? 네. 그러면 이제 더하기가 돼가지고 5MV가 되고 2MV가 P니까 그 운동량의 변화량은 2.5P네 2.5P. 근데 그게 이제 충격량의 크기랑 같아야 되니까 2.5P가 답이 되겠네요. 1번. 요 범위가 시험 범위인 친구들은 요 정도를 다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쵸? 비슷하게.